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라뷰라는 프로그램의 설명을 맡은 미세유체 및 코팅 공정 연구실의 정희찬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파라뷰라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데요. 데이터 시각화의 필요성을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CFD, 전산유체역학의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전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풀고자 하는 영역을 이렇게 잘게 세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트레일리스란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제 전처리 과정이 끝나면 여러분은 고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계산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시는 표처럼 각 점에 대해서 속도나 압력, 점도 이런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숫자들만 가지고는 내가 보고 있는 시스템이 어떠한 물리적 특성을 지녔는지, 유체학 같은 경우에는 유체가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트 프로세싱, 후처리를 시키면 이제 내가 색깔을 입힌다든지, 어떤 값이 같은 것들을 다 모아둔다든지, 혹은 그래프를 그려준다든지 해서 이렇게 후처리 과정을 하면 내가 보고 있는 시스템에 어떠한 물리적 특성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혹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후처리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파라뷰라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안고 가셔야 할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보여줄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데이터를 보여주는 수많은 그래프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그래프만 여기서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Y 플랫은 익숙하시겠지만 하나의 변수에 대해 다른 변수의 변화를 봄으로써 이제 그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방법인데, 유체역학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속도 프로파일 같은 경우 이제 XY 플랫의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벡터 플랫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벡터, 즉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을 지닌 물리량을 보여줄 때 이렇게 화살표처럼 벡터 플랫을 보여준다면 그 거동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많이 쓰이는 플랫 중에 하나가 이제 컨투어 플랫이라는 것인데, 그 지도 위의 등고선처럼 어떤 공간상에서 값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부 다 이었을 때 어떠한 시스템의 특징을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자신이 보고 있는 시스템이 어떠한 그래프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직관적인가, 이해가 잘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셔야 이렇게 좋은 결과를 잘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뷰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은데, 먼저 여러분들이 고마를 이용해서 계산을 다 끝내시면 이렇게 확장자로 exodus2 파일이라는 결과 파일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파라뷰로 불러들인 다음에 필터링, 이건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을 시키고, 마지막으로 렌더링, 이 렌더링이라는 거는 내가 가공한 데이터를 이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각화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건 파라뷰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파라뷰 자체적으로 작동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파라뷰를 잘 쓴다는 얘기는 필터링이란 과정, 내가 데이터를 잘 가공한다는 얘기를 의미하고, 수많은 필터링 중에 우리는 이제 대표적으로 컨투어나 스트림라인, 글라이프, 워프 바이 벡터라는 이런 등등 각종 필터링 과정을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예제를 통해서 각각의 대표적인 기능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럼 먼저 파라뷰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설치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구글에 파라뷰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가시거나,
눈에 보이시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에 이제 자신의 컴퓨터에 맞는 파라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5.3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제가 사용해본 결과 몇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5.2 버전을 기준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왕이면 5.2 버전을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파라뷰 설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파라뷰를 켜시면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뷰 인터페이스를 하나하나 설명드리자면, 먼저 가장 위에 툴바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메뉴들을 그냥 모아둔 것입니다. 메인 컨트롤 파트에서 파일을 읽거나 쓸 수도 있고, 프레임 컨트롤은 뭐 동영상과 관련된 부분, 프레임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뭐 자주 쓰는 기능이 있고, 레전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색깔이나 스케일 같은 경우를 조절하는 부분이고, 베리어블 앤 리프레젠테이션은 내가 보여줄 데이터를 결정하는 부분이고, 퍼스펙티브는 말 그대로 내가 보고 있는 화면, 뭐 각도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이런 기능들 하나하나 다 눌러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맨 아래쪽에 필터랑 데이터 어널리시스 기능들이죠. 이런 강력한 필터링 기능들을 하나하나 확인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데이터를 쉽게 더 가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초록색 박스와 보라색 박스는 각각 파이프라인 브라우저와 프로퍼티라는 부분인데요. 파이프라인 브라우저는 말 그대로 파이프라인, 즉 어떠한 계층 구조를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지금 아래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 내가 막 여러 개의 파일을 열거나 막 여러 개의 필터링을, 하나의 파일에 대해서 필터링을 되게 여러 개 하면 이제 어느 게 파일이고 어느 게 필터링이지, 혹은 필터링에도 선후 관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한눈에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파이프라인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그 파일의 정보, 아니면 내가 어떤 필터링을 걸었을 때 그 필터링의 세부 사항들을 이런 프로퍼티 영역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파라뷰를 처음 하시는 사용자분들은 이 파이프라인 브라우저와 프로퍼티에서 거의 한 7-80% 실수를 범하시게 됩니다. 이 두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파이프라인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 안에 보시면 지금 위에 박스를 보시면 outread.exos2라는 이름이 있고, 그 왼쪽에 초록색 직육면체가 있는데 그 왼쪽에 이제 눈 모양, 이 눈 모양이 켜고 꺼짐에 따라서 화면이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하거든요. 이런 눈 모양을 잘 컨트롤 못 해가지고 갑자기 파라뷰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나, 혹은 이제 오른쪽에 프로퍼티에 보시면 지금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플라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어플라이 버튼을 깜빡하셔가지고 갑자기 또 파라뷰가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눈 모양과 어플라이를 꼭 명심해서 파라뷰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항상 상기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시는 노란색 박스가 이제 레이아웃 부분이라고 해서 내가 작업을 진행하는 일종의 작업 공간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초록색 박스의 눈 모양이 켜져 있으면 이 노란색 부분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눈이 여러 개가 있다면 내가 선택한 눈들만 이 노란색 박스 안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노란색 박스의 특징으로는 지금 오른쪽 윗부분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버튼들이 있는데, 그 동그라미 친 부분이요. 이 버튼을 이렇게 잘 조작을 하면 이렇게 작업 공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열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것들 실습에서 하나하나 알아볼 거고요. 실습을 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몇 가지 설정을 진행할 것입니다. 윈도우 사용자분 같은 경우는
파라뷰 켜셨을 때 에딧의 세팅 창에서 오른쪽과 같은 창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맥북 사용자 같은 경우는 파라뷰라는 제목에 이제 프리퍼런스를 누르시면 또 오른쪽 같은 창을 보시게 될 텐데, 지금 빨간색 네모박스 쳐진 것처럼 설정을 해주시고 파라뷰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각의 예제를 통해서 파라뷰 필터링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요. 네, 먼저 파라뷰를 키시면 뭐 키는 방법 간단합니다. 파라뷰를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지금 더블 클릭하면 눈에 보이시는 창이 뜰 텐데, 여기서 이제 왼쪽 위에 오픈을 누르셔서 그 결과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뭐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얻어집니다. 아니면 내가 그냥 결과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이렇게 파라뷰가 켜지면서 데이터들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그 내가 결과 파일을 여기서 말하는 결과 파일은 고마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의 결과 파일을 말합니다. 이 결과 파일이 한글로 된 경로 위에 있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파라뷰를 실행시켰을 때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는 꼭 영어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네, 다시 이제 파라뷰를 키면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키자마자 지금 이 모든 변수들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로 얻어질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아까 세팅에서 저는 모든 변수들을 항상 로드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그게 왜냐면 지금 처음 파라뷰를 키시면 이렇게 모든 변수들을 선택을 해서 어플라이를 한번 눌러주셔야 이제 이 변수들이 여기 올라가게 되는데, 아까 그 세팅을 설정 안 해놓으시면 이거를 항상 모든 변수를 눌러가지고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좀 번거로워가지고, 아까 그런 세팅을 해놓으시고 키시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어플라이만 눌러주시면 모든 변수들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세팅을 꼭 해주시고요. 이렇게 세팅이 끝나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들이 올라오게 되고, 지금 이제 눈이 안 켜졌을 경우에는 아무것도 뜨지 않지만 눈을 이렇게 켜시면 이 네모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 작업 공간에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은 VTK 블락 칼라라는 것을 보여주겠는데, 뭐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점에 해당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게 각 점에서의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뭐 속도 같은 경우나 이렇게 뭐 스트림 펑션, 슈어 레이트 같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솔리드 컬러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들 메쉬를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보여주는 방식도 서피스로 보여주는 방법이 있고, 뭐 포인트로 보여주는 방법, 혹은 뭐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여주는 방법. 뭐 와이어 프레임 같은 경우가 내가 메쉬를 보여줄 때 뭐 가장 적합한 표현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내가 여기 단위 같은 것을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 프로퍼티 영역의 아래에 보시면 액시스 그리드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이제 뭐 좌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속도 변수를 볼 때는 뭐 지금 속도 같은 경우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크기도 있지만 이렇게 X축 방향의 속도나 Y축 방향의 속도, 그리고 Z축 방향의 속도 이렇게 따로따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필터링을 하나하나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보게 되실 부분이 이제 컨투어라는 필터링인데요. 실제로 이런 컨투어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컨투어란 필터링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컨투어를 어떻게 할 건지를 프로퍼티 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컨투어를 저는 뭐 스트림 펑션이 같은 것들을 모두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스트림 펑션이니까 스트림 펑션이 같은 점들을 다 이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스트림 펑션 값을 이제 여기서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원래 있던 걸 지우고 이게 등간격으로 내가 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등간격으로 뭐 이만한 최소 입값에서 최대 입값까지 뭐 예를 들어 20개의 간격으로 보고 싶습니다. OK를 누르시면 이제 눈에 보이시는 왼쪽에 보이시는 값이 있는 점들은 모두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컨트롤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또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제 컨투어 플랫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왜 지금 밖에 것이 사라졌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쪽 눈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인데, 활성화를 하시면 실제로 컨투어가 잘 그려졌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컨투어를 좀 더 촘촘하게 보고 싶으시면 아까 이 컨투어에서 이제 뭐 지금 제가 20개로 등분했기 때문에 20개의 컨투어만 보여준 건데, 뭐 컨투어를 이제 20개가 아니라 뭐 40개로 한다면 좀 더 촘촘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20개에서 40개로 변화시켰을 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개에서 뭐 지금 40개의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50개로 변화시키고 싶다.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아직 50개로 변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바꾸셨을 때, 어떠한 변화를 주었을 때는 반드시 이 어플라이라는 것을 누르셔야 그 변화가 반영이 되는 것인데, 이 어플라이를 안 누르시고 이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실제로는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것이니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이든 무언가 변화를 주셨으면 반드시 어플라이를 누르셔야 이렇게 변화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요. 요즘 파라뷰가 좋아져가지고 뭐 여기 세팅창에 보시면 뭐 할 때마다 어플라이를 자동적으로 설정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거 쓰시면 편리하신데 저는 지금 하나하나 절차를 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능을 끄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한번 꼭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 또 제가 아까 파이프라인 브라우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드렸는데, 이 눈도 눈이지만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보고 있는데 내가 뭐 이 프로그램을 선택한 경우에는 내가 컨트롤을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눈은 지금 이 작업창에 보여주는 결과물을 작업창에 뜰 것인가 안 보여줄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파란 블록박스로 이렇게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 프로퍼티 창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심하시면서 파라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컴2에 대해 알아봤고, 그 다음은 이제 스트림 펑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제 스트림 펑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트림 트레이서라는 필터링을 이용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스트림 펑션이 무엇인지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속도 벡터에 접하는 것들을 다 이었을 때 나타나는 것을 이제 스트림 라인이라 하는데, 뭐 그것을 여기서 설명드리지도 않겠고, 이제 스트림 라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필터링을 누르실 텐데, 재차 강조드리지만 필터링을 내가 이렇게 눌렀을 때 전혀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필터링을 적용할 대상이 지금 컨투어한 게 아니라 원래 기존 파일에서 필터링을 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누른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 제대로 된 필터링이 되지 않겠죠. 한번 가공을 한 거에 대해 또 가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터링을 진행할 때 항상 원본 파일이 뭔지, 내가 어디서 필터링을 걸 건지를 꼭 명심하신 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을 누르신 채 필터링을 누르시면 지금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그려지지만
원본 파일에서 필터링을 누르셔야 지금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조가 이제 상위, 하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꼭 명심하시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컨투어를 끄고 이제 스트림 트레이서라는 필터링을 적용할 텐데, 스트림라인 같은 경우는 뭐 위에 것은 고르실 필요가 없고요. 시드 타입이 중요합니다. 시드 타입이 뭐냐면 지금 라인과 소스가 있는데, 이 라인에 대해서 내가 이 라인을 기준으로 스트림 라인을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혹은 포인트를 기준으로 스트림 라인을 그리겠다는 것입니다. 일단 라인을 사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의 좌표들을 여기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좌표를 직접 적으셔도 되고, 뭐 0, 마이너스 0.05, 0 그러면 여기 좌표를 찍고, 또 0, 0.05, 0 해서 이렇게 직접 좌표를 입력해 주실 수도 있고, 내가 이 점들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뭐 좌표를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양 끝에 좌표를 지정하신 다음에 뭐 레졸루션은 얼마나 촘촘하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얘기고요.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제 스트림 라인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뭐 속도의 스트림 라인도 볼 수가 있고요. 혹은 이제 뭐 슈어 레이트의 스트림 라인이라는 스트림 라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은 뭐냐, 왜 여기는 반영이 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 라인이 지금 이 흰색 선이기 때문에 이 흰색 선을 지나는 스트림 라인들만 보여준 것입니다. 뭐 이렇게 스트림 라인을 바꿔서 안 보이는 영역도 내가 이렇게 보고 싶으시면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는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림 라인까지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글라이프, 벡터 플랫 하는 필터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이프는 이제 이 아이콘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트림 트레이스에 대해서 글라이프를 걸 것이 아니라 원본 파일에 대해 글라이프를 걸 것이기 때문에, 이 원본 파일에 글라이프를 이렇게 걸어주시면, 글라이프 같은 경우는 내가 벡터를 표현할 때 에로로 표현할 거냐, 뭐 실린더로 표현할 거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에로가 가장 일반적이니 에로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어떤 벡터를 볼 거냐, 지금 우리가 벡터량이 지금 속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속도를 볼 것이면서, 이제 뭐 화살표의 크기라든지 뭐 화살표의 개수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5000개, 일단 5000개를 보죠. 그럼 이렇게 벡터 플랫이 나오게 되는데, 5000개가 너무 많다, 뭐 한 300개만 보자 하시면 어플라이를 누르셨을 때 뭐 300개만 본다든지 400개만 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레전드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두 개인데, 이게 왜 두 개가 떴냐면, 지금 글라이프에서는 내가 글라이프에 대한 레전드가 있고, 지금 눈이 지금 두 개가 켜져 있으니까 아웃리드에 대한 레전드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웃리드를 끄시면 레전드가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레전드만 보고 싶을 때는 뭐 여기서 레전드를 이렇게 끄고 키거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리드 드리빙 캐비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컨투어나 스트림레인, 글라이프란 필터링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가공할 수가 있고, 이제 이 예제에서 물리적 의미를 찾는 것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터링을 알아봤고, 지금 이 세 가지 필터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메뉴바에서 선택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필터라는 메뉴에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글라이프라 치시면, 소스가 아니라 글라이프라 이렇게 치시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즉 메뉴바는 내가 자주 쓰는 기능들만 모아둔 것이지, 실제로 여기 없는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예제를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패러렐 채널을 통해서 또 이제 다음 필터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리셋 세션을 누르시면 뭐 다 초기화되면서 처음 파라뷰 키셨을 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볼 텐데 아웃 패러렐 채널 결과를 이제 확인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로드하고 가공하기 쉽게 먼저 좌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를 본 상태에서 메쉬가 짜져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메쉬는 뭐 지금 튜토리얼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짜져 있고요. 속도를 보면 죄송합니다. 속도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안 드린 점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마우스와 키보드로 사용을 하고 계신데 키보드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맥 사용자 같은 경우는 컨트롤 커맨드 시프트 키를 같이 사용하시면서 마우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회전을 시키거나 혹은 이렇게 줌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옮기실 수도 있고 이 기능들을 잘 사용하시면 좀 더 편안하게 그림을 가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맥이랑 윈도우랑 좀 달라가지고 시프트나 컨트롤 기능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직접 사용해 보시면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니 한번 해보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이렇게 뭐 뷰를 이렇게 바꾸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X, Y니까 Z축을 기준으로 봐야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볼 기능은 이제 플랫인데 지금 프레셔 차이에 의해서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경우이기 때문에 실제로 속도 프로파일이 제대로 들어갔냐를 한번 지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플랫을 진행을 할 텐데 플랫은 여기 보시는 플랫 오버 라인을 누르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일종의 시드에 해당하는 이렇게 흰색 선이 있는데요. 이 흰색 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모든 물리량을 XY 플랫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채널의 높이에 대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의 높이에 대해서 내가 플랫을 보면 이제 오른쪽처럼 플랫이 딱 나오게 되고요. 모든 플랫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속도만 볼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이제 속도가 채널 높이에 대해서 파라볼릭한 형태로 나오는구나, 계산이 잘 되었구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라뷰가 점점 버전이 좋아지면서 이 데이터 같은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도 뭐 타이틀을 정해둔다든지 뭐 왼쪽은 속도, 아래는 채널의 뭐 높이 이런 식으로 이름도 정해줄 수가 있고 이렇게 칼라 스케일도 뭐 내가 로그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로그가 좀 안 되는데 뭐 레인지를 뭐 0에서 13까지 볼 수 있고 레인지를 조정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속도가 아니다 뭐 뮤 점도를 보면 점도가 아니죠. 슈어 레이트 같은 경우도 지금 벨로시티가 파라볼릭 할 때 슈어 레이트는 벨로시티 미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직선으로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랫하는 필터링을 살펴봤고요. 재차 말씀드리자면 내가 예를 들어 실수로 이 플랫을 껐을 때 플랫을 다시 보고 싶으셔서 이 활성화를 시켰는데 플랫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작업 공간의 속성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는 작업 공간은 렌더뷰라는 작업 공간이기 때문에 이 초록색 박스는 보여줄 수 있지만 이렇게 라인 플랫 같은 경우는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 플랫 같은 경우는 보고 싶으시면 이 작업 공간에 새로 여셔서 렌더뷰가 아니라 라인 차트 뷰 이것을 눌러주시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파이프라인의 관계, 파이프라인과 작업 공간 간의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이제 고 이제 그 다음 설명드릴 기능이 이제 스프레드시트와 계산기 기능인데요. 스프레드시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마로 작업을 계산했을 때 지금 숫자로 다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모든 점에서 속도가 얼마고 압력이 얼마인지, 뭐 점도는 얼마인지, 이러한 데이터들이 지금 이 파라뷰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런 숫자들을 이렇게 컬러로 보여주는 것인데, 아니다, 나 지금 진짜로 데이터가 뭔지 보고 싶다, 파라뷰에서 다 제공을 해줍니다. 여기 작업 공간에 가셔서 맨 아래쪽에 스프레드시트 뷰라는 것을 누르시면 실제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들이 들어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만 따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여기 파일에 지금 세이브 데이터를 누르시면 지금 보이시는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 파일로도 받아오실 수가 있고요. 내가 보이시는 이러한 이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 기능을 이제 이 계산기라는 필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이 계산기라는 필터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을 실제로 조작하는 사칭 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툴을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걸로 무엇을 볼 거냐면 이 데이터랑 칼큘레이터란 기능을 이용해서 무엇을 볼 거냐면 여러분들 그 고마 튜토리얼 들으실 때 이 파라뷰 채널을 뭐 경계 조건을 바꿔가지고 실린더리컬 채널로 계산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중심이 지금 y의 이 절반인데 내가 경계 조건을 잘 바꾸면 원통형 계산에 대해서도 계산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는 플레이 하시면 이렇게 실린더리컬 튜브에 대해서도 계산을 하실 텐데 지금 반쪽만 보여주는 경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X축이 회전축이 돼가지고 이것을 회전시킨 원통형에 대해서 계산하는 단면을 지금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원통형 계산한 거냐, 그 원본을 보고 싶다는 것도 파라뷰에서 가능한데요. 지금 필터에 보시면 R 부분에 보시면 로테이셔널 익스트루전이라고 해서 내가 특정 부분을 잡고 이렇게 회전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파라뷰 자체에서요. 근데 지금 클릭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선택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인데 아까 로테이셔널 익스트루전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 내가 익스트랙트 서피스라는 즉 서피스만 이 표면만을 따로 뽑아낸 후에 그 회전체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본 파일에서 내가 표면만을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회전체로 만드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면만을 이렇게 뽑아 주시면 지금 표면이 선택된 상태이고 이제는 로테이션이 가능한데 지금 로테이션을 누르시면 내가 뭐 360도로 전부 돌리겠다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굉장히 이상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왜 이러냐면 이 로테이션이란 기능 자체가 항상 Z축을 회전축으로 삼아서 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Z축 같은 경우는 화면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이 화면에서 뚫고 나오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체를 시키면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360도가 돌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고 싶은 게 이게 아니라 회전축이 X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X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축을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데이터들이 좌표가 지금 x축과 y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x, y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x, y 데이터가 아니라 이 x랑 y의 데이터를 x랑 z의 데이터를 바꿔줘야 지금 눈에 보이시는 x축이 z축이 되는 것이고 그 z축에 대해서 내가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좌표를 바꿔주는 기능을 한번 해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의 가공을 위해서는 이제 칼큘레이터란 기능이 필요하고요. 칼큘레이터에서 내가 이 스프레드시트에 내가 컬럼을 하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려면 이렇게 뭐 new라는 이름의 컬럼을 추가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레이를 이 네임을 입력하시고 내가 할 건 뭐다? 예를 들어서 지금 x랑 y의 좌표를 바꾸고 싶은 건데 그러면 여기 이 컬럼 중에 x라는 좌표를 이용해서 지금 x를 내가 z 좌표로 볼 것이기 때문에 x 좌표는 이 z 방향의 단위 벡터와 곱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미적분학 시간 때 이제 벡터 미적분학도 아니죠. 그러니까 좌표라는 거는 일종의 벡터입니다. x, y, z라는 것은 벡터로 표현하면 x, i 벡터 더하기 y, j 벡터 더하기 z, k 벡터 즉 단위 벡터들과 곱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그것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x라는 좌표가 i라는 단위 벡터랑 곱해져야 이제 x 좌표가 되는 건데 난 지금 x를 z 좌표로 보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x 좌표에다가 z축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곱해주는 것입니다. 더하기 여기서 더하면 안 되죠. 더하기 y 좌표 같은 경우는 내가 y의 방향 그대로 갈 것이기 때문에 y축 방향의 단위 벡터와 곱해주고 또 이제 z 좌표를 x축으로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x축 방향 단위 벡터와 곱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한 결과가 이제 new라는 컬럼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어플라이를 누르시면 지금 안 보이는 게 제가 지금 칼큘레이터라는 곳에 대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고요. 칼큘레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new라는 새로운 컬럼이 만들어졌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의 데이터는 0,1,0 0.05,1,0인데 내가 계산기를 통해서 이제 0,1,0.05라는 새로운 포인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new라는 컬럼을 만들었는데 내가 새로운 컬럼을 만들 게 아니라 이 포인트라는 컬럼 자체를 바꾸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new라 만들지 말고 이 결과를 코디네이트에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어플라이를 시키면 이제 new라는 결과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렇게 포인트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셨을 때 더 이상 이제 z축을 기준으로 보면 데이터가 보이지 않겠죠. 지금 x랑 z가 다 바뀐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x를 이렇게 기준으로 해야 y, z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이 상태에서 z축을 기준으로 회전체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잠깐 회전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z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표면을 추출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시키시면 실제로 이렇게 회전체가 얻어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360도가 아니라 뭐 270도만 보면 270도만 보면 실제로 이러한 일부분을 여러분들이 이걸로 보고 있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2D랑 3D를 눌렀는데요.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3D를 누르면 내가 이렇게 3차원으로 회전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거를 2D로 고정해버리면 이제 2차원으로밖에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로테이셔너 같은 경우는 내가 원기둥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을 해서 이렇게 본 것이고, 이제 뭐 2D만 보고 싶으시면 2D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랫하는 방법과 이제 회전체를 한번 보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와 칼큘레이터라는 필터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번 예제 중에 하나가 더 있죠. 시키고 이제 구부러진 채널에 대해서도 이제 튜토리얼에서 보여주셨을 텐데, 이제 구부러진 채널 같은 경우도 똑같은 방법으로 보면 뭐 속도나 뭐 프레셔, 압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고, 내가 실제로 슈어레이트 플랫도 한번 복습하는 경우에서 다시 보면 뭐 슈어레이트 플랫을 보고 싶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왠지 여기서 이만큼을 보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플랫을 보시면 뭐 이렇게 슈어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볼까요? 이렇게 벽 쪽에 맞춰서 보면 슈어레이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랑 똑같은 예제니까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필터링 적용해 보시면 되겠고, 네, 이제 마지막 예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프 코팅인데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필터링 기능 중에 하나는 지금 나이프 코팅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프리 서피스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고체, 이게 지금 전부 다 벽면이 아니라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체가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고마 계산하실 때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실제 최종 결과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게 내가 지금 속도 데이터를 보고 뭐 슈어레이트 데이터를 보고 했는데 이게 절대로 최종 결과물이 아니라 지금 아랫판이 움직이면서 유체가 딸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워프 바이 벡터라는 그 필터링을 이용할 건데요. 이 워프 바이 벡터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벡터장을 어떠한 데이터들을 주어진 이 벡터장에 의해서 이동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DM이라는 벡터장이 있고 이거를 기준으로 이제 내가 속도나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바꿀 텐데 벡터장 그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2배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벡터장 그대로 곱하기 1을 해서 바꿀 것이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서 어플라이 누르시면 지금 결과가 다르죠. 여기서 실제 워프 바이 벡터는 이만큼입니다. 이만큼이 변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기존의 이니셜한 데이터가 아니라 최종 결과는 이거라는 점을 확인하시고 이제 이 부분의 데이터들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슈어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이 부분이 슈어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워프 바이 벡터를 꼭 해주셔야 한다는 거. 내가 기획 경계면을 다룰 때 어떤
계속해서 변하는 것들을 볼 때는 워프 바이 벡터라는 필터링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컨티뉴에이션 기능을 살펴보면서 파라뷰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컨티뉴에이션이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속도를 얼마로 해서 이제 이 필름의 두께의 변화를 보고 싶다를 하셨는데, 내가 속도를 점점 늘려가면서 이 확인을 하고 싶다. 속도를 점점 증가시키면서 이 필름의 두께가 더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 싶은데, 매번 속도를 바꾸고 결과를 보고 속도 바꾸고 결과 보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컨티뉴에이션 기능을 이용하면 속도가 변화하는 과정의 데이터들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컨티뉴에이션 결과 자체를 파라뷰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컨티뉴에이션으로 진행된 결과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거 기획 경계면이기 때문에 워프 바이 벡터를 사용하셔야겠죠. 워프 바이 벡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 컨티뉴에이션 자체가 내가 여러 개의 파일을 한꺼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와 달리 프레임이 여러 개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속도를 올려가면서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께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잘? 다시 한번. 지금 보시면 초기에 비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이게 지금 프레임이 이렇게 막 변화하는 경우에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냐? 절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잘못된 결과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첫 번째 프레임인데 내가 프레임을 하나하나씩 넘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프레임은 이거고 세 번째 프레임은 이거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절대로 옳은 결과가 아니라 첫 번째 프레임에 비해 두 번째 프레임은 스케일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변하죠. 세 번째 프레임도 스케일을 바꿔주면 변하죠. 즉 무슨 말이냐면, 기존 상태에서는 내가 항상 같은 스케일을 유지한 채 색깔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상한 결과, 실제와 맞지 않는 이 컬러를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매번 프레임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이렇게 눌러주셔서 변화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가 프레임마다 누르고 이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팅에서 어플라이를 누를 때마다 변하는 게 아니라 컬러를 매 타임스텝마다 자동적으로 변하게 해라 를 설정하라는 게 그 이유에서였습니다. 지금 이거를 설정한 상태에서 제가 파라뷰를 끄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세팅을 설정해 주시면 다시 차례대로 워프를 한 상태에서 이제 속도 프로파일을 보면, 이제는 이 컬러바가 자동적으로 변하면서 그 매 프레임마다 정확한 이 컬러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기능을 더 설명드리자면, 지금은 그거잖아요. 제가 육안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두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플롯을 하고 싶다. 근데 마찬가지로 플롯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플롯을 시키면 지금 DM 같은 경우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제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지금 쉬어 레이트가 지금 이 부분에서 가장 강하게 걸리잖아요. 이 쉬어 레이트가 이 프레임이 변함에 따라서 막 변하는데 이것을 지금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아까 보신 라인 플랫 같은 경우는 라인에 대해서 내가 변화를 보는 건데 이 하나의 특정한 지점에서 내가 변화를 볼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그거. 지금 확대를 시켜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변화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인터만 선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셀렉트 포인트 혹은 인터랙티브 셀렉트 포인트 이걸 누르시면 내가 여기 포인트를 고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를 찍은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에 따라서 보고 싶다 를 누르시면 굉장히 많이 나뉘죠. 쉬어 레이트만 볼 것이기 때문에 다 끄고 다시 다 끄고 쉬어 레이트만 볼 것이기 때문에 누르면 이제 프레임에 따라서 쉬어 레이트의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타임 스텝에 대해서 쉬어 레이트를 보는 건데 맞나요 지금 이게? 그쵸. 지금 초록색을 기준으로 이게 지금 첫 번째에서는 뭐 이 부분에 해당하는 쉬어가 걸릴 텐데 뭐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 부분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 부분 점점 이 교점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점에 대해서도 프레임에 따라서 플랫이 가능하다. 것을 점을 선택해서 이 플랫을 라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지금 플랫 오버 라인이고 플랫 오버 타임 여기서 타임 말하는 것은 이 타임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프레임에 따라서 내가 볼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파라뷰가 정말 수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뭐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 파라뷰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통계 처리를 할 수도 있고 뭐 동영상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고 지금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동영상으로 봐야 좀 어떻게 보면 PPT를 만들거나 할 때 효과적이잖아요. 그래서 동영상 같은 경우는 뭐 저장을 하실 때 죄송합니다. 동영상 같은 경우는 세이브 애니메이션 이 세이브 애니메이션을 누르시면 뭐 동영상으로 저장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이 그림을 보고 싶으면 뭐 캡처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세이브 스크린샷 다시 정리하자면 세이브 데이터는 그 아까 스프레드시트 엑셀 데이터를 얻어오는 거고 세이브 스크린샷은 이 화면 선택된 화면의 그 그림을 얻어오는 거고 세이브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동영상 같은 것을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정말 수많은 기능들이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기능을 필터링을 걸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이 파라뷰 헬프에 보시면 이 파라뷰 가이드나 튜토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최고의 참고서는 이 도큐멘테이션입니다. 도큐멘테이션. 이 튜토리얼 보시면 모든 기능들이 여기 문서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들도. 혹은 이제 구글링이나 이 파라뷰 튜토리얼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찾아서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도큐멘테이션을 꼭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것들 하나하나 뭐 제가 PPT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뭐 정 궁금하시면 PPT를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파라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시스템을 뭐 직관적으로 잘 효율적으로 정리하셔서 이번에 CFD 작업 진행하실 때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